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청약 끝나고 추첨 안 한다. 어반클라세 목동, 무순위 취소 파문. 서울 양천구 어반클라세 목동이 무순위 청약 접수 후 추첨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청약 신청은 822명이 했고 경쟁률은 최고 90대 1에 달했지만 추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측은 할인가 검토를 이유로 추첨 중단을 밝혔습니다. 시공사와의 내부 협의로 가격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약 접수 후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기존 당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특히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취소한 이유가 시장 분위기와 분양가 재협상이라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공급자 중심의 운영 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지금 집 사도 될까? 전세가율, 금리에 달린 집값 향방.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경매지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했을 때 아직은 회복 초기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전세가 상승과 금리 하락이 현재 집값을 지탱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금리가 연 3.5% 이하로 내려가고 전세가율이 60%에 가까워지면 집값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락 요인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상승 요인은 구체적으로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 전세가율이 60%에 접근하고 금리가 3%대 중반으로 내려갈 경우 주택 수요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새 아파트보다 친정이 가까운 집, 3040 부모들의 이사 기준이 달라졌다. 3040 맞벌이 부모들이 집을 고를 때 돌봄 가능한 가족의 거리를 최우선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친정이나 조부모가 가까운 곳이냐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집값, 학군, 평수보다 육아 협력자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이유로 이사를 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 가정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느냐, 가주거 안정성이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10년 살게 해준다더니 또 철회, 출렁이는 전월세 법안의 시장은 혼란. 3040임 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었지만 논란 끝에 잦은 철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 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거나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시장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감정평가 평균가로 가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나왔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철회됐습니다. 법안 문구의 모호함도 혼란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현실에 맞는 유연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외국 사례처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되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 기간이나 임대료를 법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전세제도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3억 사다, 하남 교산에 청약 8만 명 몰린 이유. 총 77,932명의 실수요자가 해당 단지 청약에 몰렸으며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은 무려 263.3대 1에 달했습니다. 전용 59평방미터에는 393.4대 1의 최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에서도 평균 경쟁률 134.4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자들이 몰린 가장 큰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전용 59평방미터 기준 분양가는 약 5억 7천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약 3억 원 저렴합니다. 인근 하남 호반서밋 에듀파크의 동일 평형이 약 8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단지 입지도 뛰어납니다. 5호선 하남검 단산역 도보 10분 거리. 향후 수도권 전철 3호선과 주요 고속도로 연계성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방식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점이 실수요자에게 매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130억 낙찰, 왜 강남 초고가 아파트는 경매로 팔릴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펜트하우스가 130억 원에 낙찰되며 역대 최고가 경매 낙찰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269제곱미터로 감정가는 144억 원이었습니다. 첫 경매에서 유찰됐지만 2차 매각에서 2명이 응찰해 낙찰가율은 90.58%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국내 최저 건폐율 9%를 자랑하며 대형 고급 주택으로만 구성된 고급 아파트입니다. 조경과 공간 여유, 희소성이 높아 고가에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도 거주 중인 단지로 유명합니다. 강남, 용산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는 경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 시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자나 고자산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경매 시장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거주 규제를 우회하려는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토허제 직전 50억 거래, 조세호 살던 집, 왜 신고가 찍었나? 서울 용산구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 전용 161평방미터가 지난 3월 5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거래보다 5천만 원 상승했고 더 넓은 181평방미터 평형의 기존 최고가도 뛰어넘은 사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기 직전 거래로 규제 회피를 위한 막판 매수로 분석됩니다. 용산구는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후 매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번 거래는 규제 전 마지막 비거주 목적 거래가 가능했던 시점의 매수로 풀이됩니다. 단지는 입지와 상품성 면에서도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40층 높이, 상징성 있는 외관, 더블역세권, 신용산역, 용산역, 풍부한 녹지와 학군, 쇼핑몰 인접성 등 뛰어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도 이 단지 135평방미터의 전세로 거주 중이며 현재 전세 호가는 약 21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기 직전 발생한 초고가 거래라는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집값 바닥 찍었나? 전문가들 말하는 지금 부동산 기회와 함정. 현재 부동산 시장은 본격 반등이 아닌 회복 초입 수준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매 시장도 완전한 회복 신호는 부족합니다. 올해 경매 물건이 역대급으로 쏟아질 전망이며 매물 증가로 회복 속도는 더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경매 시장이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기 지역 아파트, 중소형 위주로 입찰자 수와 낙찰가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2030 세대는 오피스텔 경매를 징검다리 주택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공공 분양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청약시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승 추세에 따라 시세와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전략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실거주 플러스 입지 경쟁력 있는 주택이 유리합니다. 서울 외에는 일기 신도시나 인천 송도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이 거론됐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은 아직 투자 시점이 아니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PF 구조 조정, 공급 과잉 등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회복 신호는 있지만 반등이라고 단정짓긴 이르다는 신중한 전문가 진단과 경매, 청약 등 틈새 시장을 전략적으로 노리라는 조언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